자, 봅시다. 이제 6-2 7, 8, 9, 10, 11, 12, 13, 15까지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22번 문제. 어때요? 제일 어려운 문제지. 근데 왜 배터리가 2개밖에 안 될까? 쉬웠어. 그치, 쉬웠어. 이때가 언제야? 그 계엄령. 그 필러 문제 없애라. 계엄령. 그때 어떤 시도까지 했냐면 애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 우리의 동물은 1번부터 15번까지 난이도가 이렇게 되고 16번부터 22번까지 난이도가 이렇게 되는 게 동물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13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더라. 15번 문제도 오히려 할만했고 22번 문제가 존나 할만했고 21번 문제가 어려웠던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번호를 꼬아놨어. 20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 번호를 꼬아놨어. 그래서 실제로 22번 문제는 22번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했던 애들이 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fx에 대해서 항부 정적분을 내라고 하고 항부 정적분을 내라고 하자. 함수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정적분으로 정의한 함수 유형 몇 번? 유형 2번. 뭐부터 해? 1부터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0 이퀄 f1 빼기 3 되는 거 맞죠? 그럼 f1은 3이다 라는 귀중한 정보가 하나 나왔네. 그치? 그리고 양변을 뭐 해요? 미분도 한번 때려봅시다.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 fx는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 마이너스 4x. 근데 fx가 날라가죠? 그럼 뭐야? f'x는 4 아니야? 4? 이러면 사실 fx는 그냥 준 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여기가 4x 플러스 c인데 사실상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c가 마이너스 1이까지 구해주면 스몰 fx를 그냥 바로 구했죠. 여기까지는 불만 없지. 이거 못하면 이제 안 돼. 이제 나를 봅시다. 나. 이제 알지? 뭐야? 나는 뭐예요? 공미분의 역순이지. 그럼 니네가 이걸 알고 있다. 8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 이거라는 걸 알고 있다. 라지 fx, 라지 gx는 뭐가 돼?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다시 나오는 거겠지. 괜찮으시죠? 근데 이제 나는 라지 fx를 알 수 있나? 라지 fx를 알 수 있어? 적분하면 되긴 하는데 뭐를 몰라? 적분상수 c를 몰라요. c1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뒤에 gx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래. 자, 이 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무슨 식? 항등식이 될 거야, 맞지? 근데 그러면 차수를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가 뭐라 그랬어?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했죠. 그럼 gx는 몇 차가 돼야 돼? 2차 돼야 되는 거 맞지? 2차랑 2차 곱해야 4차 되는 거니까. 근데 최고차의 개수는 1이겠죠? 여기까지 일추가 쉬워. x제곱. 근데 그 뒤에 거를 알아 몰라 내가? 몰라요.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하면 나오죠. 얘들아, 이 세계관에서 답답하게도 미지수는 몇 개예요? 4개나 나와. 하지만 얘가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을 푸는 방법? 우리 고1 때 과정 생각해보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 계수 비교법 쓸까 수치 대입법 쓸까? 계수 비교 쓰는 게 좀 더 나아 보이죠, 그지?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 x 세제곱의 계수를 한번 보자. 좌변의 x 세제곱 계수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2a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가 뭐야? 1이잖아. a는 1이다. 이거는 쉽게 나오나? 그 다음에 x 제곱의 계수, x의 계수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데 자 봐. 2차부터 식이 존나 복잡해져. B랑 C랑 같이 1차를 보더라도 B랑 C가 같이 상수를 보더라도 B랑 C가 같이 있어. 심지어 C는 몰라. 존나 답답하단 말이야. 이걸 언제 하고 앉아있어? 눈치 빠른 친구들이라면 뭘 눈치챌 수 있을까?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게 뭐야? 라지 G3 빼기 라지 G1 아니야? 그러면 뭐가 필요 없다는 게 눈치가 채져야 돼. B가 사실 필요 없는 값이다 라는 게 눈치가 채져야 돼. B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왜? GX라는 놈을 X제곱, 그 다음에 나 A는 구했어. 더하기 X 더하기 B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내가 여기다 3리퍼, 1리퍼 뺄 거야. 그럼 B가 어차피 사라지지 않니? 안 구해도 된다. 그냥 B가 없는 셈 쳐. 그럼 G3 빼기 G는 뭐야? 3 집어넣으면 12 되고요. 1 집어넣으면 2 되니까 10이다. 이게 22번이래요. 5월 22번 기억나? 역추적, 정추적, 지랄. 이게 20. 그러니까 막 이 문제가 막 쉬운 문제냐 하면은 난 막 쉬운 문제. 이 정도는 해야지. 3이라고. 이랬었어. 하나니까 넘어갈 거예요. 6-8번. 6-8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뭐야? 6-8번 어디서 많이 봐야 되는데 너네 본 적 있어 없어 이 문제? 이 문제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언제 했어? 저번 주에 프린트로 했어. 넘어갈게요. 9번 프린트 있었어? 아유, 애매한 짜리. 그냥 함수만 확대할게요. 알겠지? 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뭐? 지금 수업 중인데? 고3, 야 들어와! 뭐라고? 뭘 사진으로 보내면? 영환이는?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 이강 쪽에 짱 박혀서 그거 하고 있어? 주명아! 영상은 봤어? 볼게요 이지랄. 지금 들어왔어. 빨리 들어가. 뭐라고? 뒤질래? 안 한대요. 벌써부터 씨 빠져갖고 이건 좀 장점인 것 같아. 원래는 주 6일만 일을 하거든. 원래는 이제 너네 수능 대비반 맡으면서부터 주 7일 수업을 하게 된 거야. 월화수목금토일을 맨날 나와요. 그러면 좀 좋은 게 주 6일 많이 나온다거나 월화수목금토를 나오잖아. 그러면 숙제 안 해온 애들 토요일에 불러. 쌤 저 토요일에 학원 있는데요 라고 하면 불러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일요일은 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일요일에 출근을 하니까 애들을 일요일에 와 를 해버릴 수 있어. 씨발 좋은 건지 쉽지가 않아. 근데 주 7일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데 보통 이제 학기 중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근데 이제 주말에는 원래 만약에 주 6일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밥도 못 처먹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일요일은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꾼 거냐면 이렇게 바꾼 거야. 지금 니네 수업 이렇게 바꾼 거야.
이러면 이득이 뭐냐면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다는데 이득이 뭐냐면 일단 나는 출근하는데 5분밖에 안 들어요 시간이. 출근이 좀 걸어. 다이소 건물 뒤편 다이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뒤편에 다이소 3층 난 그 세제 하는데 그쪽에서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뒤편 빌라 있는데 거기서 살아. 일단 나는 출퇴근에 대한 게 그렇게 압박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놀 수 있는 시간이 원래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날은 퇴근하고 못 놀아. 왜 존나 피곤해요. 이제 나가려고 해도 좀 힘들어. 근데 이제 일요일은 하루 종일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놀 수 있어. 그러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이 길게 확보돼.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어제도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어버이날이잖아. 저도 어버이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어버이날이었는데 그 어버이날에 못 찾아뵀어. 왜냐면 퇴근하고 찾아보면 다 자고 계셔. 뭐야 다 자네? 나도 자야지. 일어나잖아. 엄마 아빠는 이미 출근해 있어. 나 뭐하지? 아 집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날 어버이를 뵈러 갔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나와서 이제 수업 오기 전에 동네 친구 만나갖고 같이 아침부터 헬스장 같이 싹 땡기고 고기 싹 먹고 노래방 싹 땡기고 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 어버이도 찾아뵙죠. 친구도 보지. 얼마나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있어요. 아니 연애를 한다고 하면 이때 만약에 이렇게 수업이 깔려있어요. 이날은 여자친구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날 만나야 돼. 이게 뭔지 알아? 이날도 근무예요. 난 주 7일 일하는 거야. 근무야. 안 와닿지. 근무다. 저 영상.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이때는 온전히 4시간이에요. 늦잠도 푸시게 자고 요즘 내가 게임은 안 하는데 닌텐도 스위치 게임은 하거든. 스위치. 늦잠도 자고 헬스장도 가고 가끔 근데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할 때가 있어. 성인들의 연애니까. 그럴 때도 있어. 그럼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저번 주 월화가 이제 어린이날이랑 스카펜신일, 마치 스카펜신일. 그래갖고 이제 월화를 쉬었잖아. 그때 저번 주 일요일에 수업 있었잖아, 맞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자취방이니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었어. 데이트가 끝났는데 집을 안 가. 언제 갈 거야? 좀만 더 있다가 언제 갈 거야? 옥상수 바스가 너무 재밌다. 언제 갈 거야? 그쪽은 52시간 근무죠. 초반은 그럴 걸. 그래도 사랑하시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박준 선생님이나 강력 선생님이나 원장님 다 대단하신 분. 왜? 10년 넘게 하고 계셨어요. 주 168시간 근무를 하고
0부터 x까지 어떤 3차 함수를 적분한 놈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요 함수는 뭐야?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그 4차 함수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요 함수를 hx라고 해볼게. 그럼 그 hx는 원본이 어떻게 생겼을까? 0,0을 지나면서 fx를 고함수로 갖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 함수는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모르죠. 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지?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일단 선택을 해봐야 돼. 어떤 조건으로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 잘 봐. fx라는 놈은 hx의 도함수야, 맞지? 그럼 내가 원함수를 보고 도함수를 그려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니네 물론 도함수를 보고도 원함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만 원함수를 보고도 도함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뭐 체크한 거야? 프라임이 0이 되는 부분을 내가 체크를 한 거야. 알겠지? 만약에 빨간색 부분에서 내가 빨간색 그래프의 도함수를 그려낸다고 하면 그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어때 돼? 4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3차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죠. 맞지? 근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지금 여기지. 여기가 어디야? 지금 내가 저기 파란색으로 체크해놓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 잘 들어봐. 디테일을 살려서 그려볼게. 나 이거 제대로 그린 거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도함수의 적분값은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라고 했지. 내가 제대로 그렸는지 한번 확인해볼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은 올라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은 내려갔어. 올라간 게 커? 내려간 게 커? 내려간 게 크지?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 내려간 부분이 더 크려면 아랫부분의 넓이가 더 넓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디테일을 살려서 그려주려면 나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는 게 맞겠어? 조금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요 그려주는 게 디테일을 살리는 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파란색으로 다시 얘네를 잡아놨어. 나 조금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 봐봐. 일단 요 그림상 요 파란색 요 부분 있지. 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0과 2 사이에 있는 거 맞지? 잘 봐. 0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2도 여와 여 사이에 그려줄 텐데 2는 어떤 기준으로 2를 잡아줘야 돼? 2라는 놈.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2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0과 2 얘네의 그림상 어떤 그래프적 특징이 있나? 잘 봐. 0일 때와 2일 때는 뭐가 똑같아? 함수 값이 똑같지. 그 말은 뭐야? 파란색 점을 기준으로 내려간 것과 올라간 것의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얘의 디테일을 살려서 더 그려준다면 얘의 넓이를 S1이라고 했을 때 얘의 넓이도 S1이 되게끔 그려줘야 정말로 잘 그린 그림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내가 X3를 잡는다고 해도 아니 X3래. 뭔 말이야? 5를 잡는다고 해도 X는 5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그 넓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에다가 S2를 이렇게 잡아주면 X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S3라고 했을 때 얘 넓이가 똑같아지는 지점 X는 8 요놈을 S3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동의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어떤 거야? F형이 0보다 커야 된대. 이거 어때? F형이 0보다 작죠. 왜? 여기 X축이잖아. 밑에 내려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빨간색 그림이 아니라 무슨 그림이다? 초록색 그림이다. 그러면 HX의 최고 차항수가 음수니까 FX의 최고 차항수도 음수겠네? 여기까지 쫓아와? 괜찮아? 그러면 이 그림은 틀려먹은 그림이고 초록색 그림으로 원상복귀를 한번 해봅시다. 초록색. 이 그림이었고 그러면 X축 기준으로 잘 봐. 최고 차항수가 음수니까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그려줘야 돼. 맞지? 디테일 살려서 그려보자고. 얘는 X축이 1번, 2번, 3번 어떻게 그려줘야 돼? 조금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 조금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는 세 번째 그림이 되겠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때 파란색은 여기가 그려지는 거. 괜찮지? 그러면 x는 0은 어디에 그려요? x는 0. 여기에 그려줘.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여기다 그려주고 여기 넓이 똑같아지는 여기다 그려주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잡은 상태로 보기를 한번 봅시다. 책방 기억 어때요? 방정식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세 개의 실근이지. 그럼 기억 어때?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니은은요? F'M은 0보다 작다. fx의 그림이 이거야. F'M은 여기에서의 기울기 의미하는 거니까 음수 맞죠. 이거 맞는 말이 되겠네. 자 이제 어려운 거 디귿 한번 봅시다. m부터 m 플러스 2까지 fx dx가 0보다 큰 놈을 찾아주세요 라고 문제 나와있어. m부터 m 플러스 2까지 fx dx를 내가 볼 건데 얘가 0보다 크려면 m은 자연수라 그랬다 맞지? m은 1부터 한번 잡아볼 거야. 잘 봐. 1이 어딘지 알아 몰라? 파란색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기준이 애매해요. 근데 거기다가 1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1부터 3까지의 적분값을 봐? 이것도 솔직히 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보면 봐 사실. 보면 보기도 쉽지는 않다. 그러면 얘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았지만 뭐도 그려놨어? hx의 그래프도 그려놨죠. fx는 뭐야 지금? h 프라임 x잖아. 도함수의 적분값은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라고.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나는 저 4차 함수 입장에서 얘네의 함수값을 바라봤을 때 m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값이 훨씬 더 크다. 얘를 봐주면 되는 거잖아. 인정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x가 자연수일 때의 함수값을 한번 찍어볼게. 1 어디야? 여전히 모른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값이라는 건 알아. 양수값이라는 건 알아. 맞지? 2 잡아줄게. 5가 0이 있다면 3과 4의 값도 어때요?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수값이야. 얘는 6, 7, 뭐 대충 이렇게 있겠지?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이때 내가 볼 거는 m 플러스 2의 값이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왼손을 m이라고 하고 오른손을 m 플러스 2라고 할게.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되니? 안 돼요. 얘가 더 커야 돼. 얘 돼? 안 돼요. 얘 돼? 되네요. 그러면 가능한 m의 값은 뭐야? 3이 가능한 거야. 그렇지? 또 뭐 돼? 얘는 어때? 얘가 더 커야 돼? 된다고. 4 된다고. 얘가 더 커야 돼? 된다고. 6, 8은 어때? 절대 안 되죠. 얘네는 이제 감소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값은 3, 4, 5밖에 없어서
개수가 3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된다. 기억니은 이것이 다 맞는 말이 되겠지. 내가 얘기한 말이 되게 많이 나오지? 보함수의 적분값은 원함수의 함수값이다 하고 문제를 푸는 게 꽤 많이 나오죠? 그지? 잘 알고 있어야 돼. 넘어갑시다. 그치요? 다시 10번. 오늘 풀 문제 중에서 얘가 두 번째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렵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런 해석까지 가능해야 돼까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 봐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함수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요. 0일 때 극대값 같고요. k일 때 극소값까지입니다. 별거 없지? 그지?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자, 나가 존나 중요한 0부터 t까지 절대값 ft dx, fx dx 이게 ft 더하기 x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 몇 번? 2번이잖아, 그지? 2번이야? 근데 이번에는 뭔가 특이해. 왜? 원래 x자리에 t자리에 x가 있고 x자리에 t가 있어. 뭔가 이상하긴 하지, 그지? 니네가 저 나를 어떻게 해석할래? 나를 어떻게 해석할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유형 2번이니까 뭐 해주면 돼? 일단은 0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은 저 t에 대한 함수야? 양변 다. 그치? 그러면 얘는 EF0이 되면서 F0은 뭐야? 0이다. 이거 잡아줄 수 있죠. 그리고 좌변 미분 가능해? 나 할 수 있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F 프라임 T 이퀄 F 프라임 T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값 씌운 놈이랑 그냥 요 놈이랑 다 똑같대. 얘가 0보다 크거나 작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도 볼 수 있어? fx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돼? 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fx가 증가한다? fx는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1보다 큰 t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돼요. 인정? 그러면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증가함수이라면 k는 어때야 돼? k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같아도 돼. 다시 만약에 이 새끼가 1이야. 그러면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증가하냐고. 맞잖아. 인정? 게다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극대 가지는 놈보다는 극소 가지는 놈의 x값이 더 커야 되니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까? 기억은 뭐야? 기억 0부터 k까지 f 프라임 x dx 이거 무슨 뜻이에요? fk 마이너스 f0에 대한 내용이지? 얘가 0보다 크냐 무슨 말이야? fk하고 f0하고 누가 더 크니 물어보는 거야? fk가 더 커? 우리 작니라고 물어봤네. fk가 더 커? 아니죠? 작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쫓아오지? 니은 어때? 0에서 k가 1 사이냐?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쫓아오지? 오케이? 그리고 디귿 함수 fx의 극소값은 0이다 라고 나왔어. 극소값이 0이다. 어때? 함수 fx의 극소값은 0이다.
뭐야 왜 이러면 틀린 말이 돼? 이렇게 있어요. 극소값은 0이다. 극대값이 0인데? 그치? 그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네? 그럼 극소값이 0이다는 틀린 말이 되는데? 왜 맞노? 아, 요즘같이 풀었구나. 얘들아 미안해.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t에다가 0을 넣는 데 넣는 다 바로 납득됐는데? 아, 사실 나는 이렇게 안 풀었거든. 지금 라이브로 그냥 니네가 풀만한 방법으로 그냥 주신 거거든. 뭐네? t를 못 채웠는데? 그죠? 이 씨발 세상에 어떻게 풀지? 이거를? 얘를 어떻게 풀지? fx의 극소값은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 결국 내가 없어야겠는데? 이거 풀려면? 허허허. 어떻게든 최대한 안 풀고 한번 해볼게. 최대한 안 쓰고 한번 해볼게. 지금 여기서 라이브로 한번 조져볼게. 씨가 어떻게 되지?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니까 t가 대충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볼까? t, t?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볼게. 내가 0부터 t까지 절대값을 적분한다. 0부터 t까지. fx의 그럼 절대값은 이거 이렇게 생긴 거지. 0하고 k. 그쵸? 이제 0부터 t까지 얘를 적분한다. 이렇게 한 거잖아. 0부터 어떤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적분을 했더니 얘가 적분 결과가 그러니까 얘 뒤집어야 되는 거지. 뒤집어야 돼서 얘를 이렇게 요 넓이를 구해봤더니 그게 t 더하기 f0이다. 그냥 그래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가볼까? 봐봐.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하면 저 새끼의 좌변이 S1 더하기 S2가 되는 거지. 맞지? 그지? 여기까지는 불만 없죠? 근데 이 우변에서 이 FT 더하기 F0이라는 놈을 어떻게 뽑아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요 FT는 그래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어떻게? FT라는 건 뭐야? 오히려 FT 마이너스 F0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냥 요 이차함수 요거 그지? 요게 y는 f 프라임 x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0부터 t까지 fx를 적분한다고 하면 f 프라임 x를 적분한다고 하면 걔는 ft 마이너스 f0 아니냐? 여기까지 인정? 근데 얘를 기하학적인 넓이 입장으로 바라봅니다. 요거 값이 뭐야? 마이너스 S1 더하기 S2죠. 왜? 여기가 음의 넓이 마이너스 S1으로 적분합니다. 0부터 t까지 요 f 프라임 x를 적분한다는 소리는 요 음의 넓이와 양의 넓이를 더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지? 그러면 요 새끼가 얘까지를 넘기면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마이너스 F0 더하기 F0. 근데 여기도 더하기 F0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 S2가 날라가네? S1도 여기로 넘겨주면 결국 어떤 값이 나와? S1이랑 F0랑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네. 됐어? 그러면 S1이라는 건 요 새끼의 넓이라는 게 0부터
k까지 얘를 적분한 결과잖아. 근데 얘가 도함수잖아. 도함수의 적분값은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에 원래 좌표가 0,f0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적분한 결과가 얘지. 마이너스 S1이지. 그지? 얘의 도함수값, 얘 도함수의 적분값이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K 콤마 뭐가 돼? F0에서 몇이 빠져야 돼? 얘 넓이 S1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F0랑 S1이랑 똑같네.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래서 값이 0이 맞다. 뒤에서 맞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하고자 했던 거나 할까? 원래 하고자 했던 거나. 요거는 이해는 돼요. 지금 헷갈리는 게 요 초록색 놈이 y는 f'x고 하얀색 놈이 절대값 f'x잖아. 걔네들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바라보니까 한 번에 그려서 얘네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고. 일단은 이렇게 일반적인 풀이는 마무리를 지을게. 알겠지? 근데 이제 내 풀이 지울게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나조건을 보고 뭘 떠올렸냐면 저 좌변에 있는 함수를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 너네 이 그래프 처음 보니? 라고 얘기했어. 근데 처음 보는 거 아니었어. 왜? 이거 뭐였니? 이동거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얘를 VT라고 생각을 하면 VT라고 생각을 하면 이동거리라고 했잖아. 맞아? 절대값이 없으면 위치라고 했고. 맞아?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게 Y는 fx잖아. 얘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야. 여기까지는 불만 없지. 그치? 근데 요게 y는 f'x인데 y는 f' 절대값 x는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맞지? 내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y는 0부터 t까지 f'x dx의 절대값 요 그림을 그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봐봐. 얘는 원래 여기 있는 넓이가 감소, 아니 증가, 감소, 증가를 해야 되는 그림이어서 증가, 감소, 증가를 해야 되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를 뒤집어 놓으면 원래 감소할 놈도 뭘 하는 거야? 증가를 하는 거야. 나는 그거 가지고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 여기는 뭐 그린 거야? 여기 그린 거야? 이 부분을 그린 거야. 근데 원래 여기서는 이만큼 감소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감소하는 부분이 여기서 어떻게 돼? 뒤집어져서 그만큼 증가한다. 그렇죠? 괜찮아? 그 다음에 원래 다시 증가해야 되는 이 부분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는 그대로 증가하면 되죠. 왜? 뒤집어져봤자 어차피 똑같이 양수니까. 요거 이해돼? 괜찮아?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볼게. 아, 얘는 일단은 0,0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t에 대해서 여기가 t, 원래는 여기가 ft여야 하는데 지금 그래프를 막 이렇게 막 우겨 넣었잖아. 이게 y는 fx가 아니잖아. 맞지? 지금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게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오케이? 그 말은 얘는 지금 t에 대한 함수라고 했어? 그 t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는 t를 집어넣으면 얘가 빠져나온다는 소리잖아. 여기는 t, ft 플러스 f0가 된다고 생각해라. 문제 주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 함수의 함수값 t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거라니까. 어떤 t에 대해서 1보다 큰 t에 대해서. 괜찮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럼 대체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봐. 내가 요 원래 함수 y는 fx에서 좌표를 한번 찍어줄게. 여기가 원래는 0,f0이었을 거고 여기는 k,fk였을 거고 그리고 어떤 t에 대해서 여기가 t라고 했을 때 여기는 t, 원래는 ft였을 거야. 그지?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뒤집어서 뭐 연병 지랄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서 ft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요 그림은 내려가야 되는 놈도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얘를 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F0에서 FK를 뺀 거잖아. 길이가. 그지? 그러면 이 감소한 양 입장에서 얘는 뭐 한 거야? 증가한 거잖아. 몇만큼? F0-FK만큼 증가한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돼? FT-FK가 되죠. 그거는 여기서 그대로 증가한 거죠. FT-FK만. 그러면 얘의 좌표가 FT, F0가 되려면 얘네들 더하는 게 얘가 돼야 됩니다. 얘네들 더해보죠. FT 더하기 F0 마이너스 2FK가 뭐가 돼야 된다? 요놈이 돼야 된다. FT 더하기 F0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뭐야? FK가 0이어야 된다니까 FT가 0이라고. 그래서 그 값이 0이라고. 난 이렇게 됐어.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어렵긴 해. 다시 11번 한번 봅시다. 정적분으로 정의를 함수 유형 몇 번? 유형 몇 번? 유형 몇 번? 2번. 근데 원래 3번이었던 놈이었던 것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존나 착한 거야. 문제가 원래 gx가 어떤 놈이었냐면 0부터 x까지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ft dt였어.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를 함수 유형 3번이었다. 근데 걔를 전개해서 찢어준 거야. 왜? 나형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원래 3번이었는데 이거 못할까봐 2번으로 줬죠. 문제 원래 아니에요. 막 쓰는 날 손들까. 미분 한번 해볼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일단 미분하기 전 G형은 0이겠죠? 그지?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안미분 더하기 뒷미분하면 어떻게 돼? x제곱 fx. 근데 맨 마지막 것도 미분하면 뭐 돼? x제곱 fx가 되면서 얘네가 없어진다. 얘만 남는다. 볼 수 있어.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 니네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봐. 봐봐. 극값을 하나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극값을 하나만 가지려면 니네가 알고 있는 함수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4차 함수라고 보면 4차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런 느낌 아니야? 얘의 도함수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요.
이렇게 돼야 되죠. 애초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이 뭔데? 우호 변화가 있는 그 지점인 거잖아, 맞지? 인정하죠?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 봐도 돼? 단일근이 하나밖에 없다.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근이 아니라 단일근이라고 그랬어. 왜 단일근이어야 할까?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도 우리는 극값이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얘의 도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거든. 얘도 물론 근이 있어. 그렇지 않아?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극값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근은 빼고 단일근이 극값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다. 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잘 봐. 이거 물어보자. 단일근일 때는 부호 변화 무조건 일어나지. 중근일 때는 부호 변화 안 일어나지. 삼중근일 때는 부호 변화 일어나 안 일어나. 그때 일어나요. 자, 봐봐. 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호 변화 일어나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삼중근도 부호 변화 있는 거야. 알겠지? 어찌됐든 나는 얘가 미분가능 함수고 다함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 이퀄 0의 단일근 혹은 삼중근 혹은 오중근 혹은 칠중근 이 오직 몇 개다? 하나다 라고 체크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러려면 대체 어떻게 돼야 되지? 얘 봐봐. 이미 x는 0이라는 단일근 하나 나왔어. 그럼 얘를 해석하는 게 일단 기본이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 0 집어넣으면 돼. 0 돼. 여기에 0 집어넣으면 0 되고 여기에 0 집어넣으면 0 돼. 그러면 x라는 인수는 그래도 적어도 2개 이상이 나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얘가 단일근이라는 보장이 있어? x가 0일 때 단일근을 가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아쉽게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x 제곱을 갖고 있다면 얘는 삼중근이 돼서 x가 0일 때 부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존나 어지러운 일이야. 맞지? 근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fx의 그래프를 그래도 문제에서 주기는 주었어. 그리고 다행히도 꽤나 간단하게 줬어. 마이너스 1, a. a가 그래도 1보다 크다고는 주었거든. 이렇게 그려진다. 내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면서 유형 2번을 바라보는 입장 중에서 그래프의 모습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대충 0이 이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거 가지고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니? 얘를 도함수로 가지면서 0,0을 지나는 그림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 그림 어떻게 그려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증가하다가 1부터 A까지 감소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니? 맞지? 근데 문제는 뭐야? A가 지금 내가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 A가 여기 상당히 가깝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A가 상당히 여기 멀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시각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문제야. 그치? 일단 봐봐. 얘는 기본적으로 몇 콤마 몇 지나야 된다고? 0,0을 지나야 된다. 맞지? 그런 다음에 x의 값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 얘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언제까지? 1일 때까지. 여기까지 인정? 근데 다시 이 그래프는 감소하게 되거든? 언제까지 감소해? x가 몇일 때까지? a일 때까지 감소하는데. 맞지? 그러면 a일 때까지 감소하는데 문제는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알아 몰라? 지금 하나도 몰라요. 왜? A가 뭔지 모르니까. 잘 들어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 이 새끼의 근 단일근인지 중근인지 삼중근인지 이걸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가 0,0이가 확실하니까 여기다가 x축을 이렇게 그려줄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단일근이 여러 개 나오면 곤란해. 그렇지 않아?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쪽부터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A라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이 그래프는 얘는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 단일근이 몇 개나 나와? 2개나 나오죠.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게다가 잘 봐. 내가 왼쪽 부분도 한번 완성해 볼게. 얘 그래프 어떻게 돼? 0부터 x까지. 양수 넓이가 증가하니까 증가한다? 아니지. 적분 방향이 어디야? 왼쪽이니까 얘는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야. 언제까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그러다가 여기서는 음의 넓이가 증가하네요. 근데 적분 방향이 왼쪽이니까 음의 넓이가 증가하지만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가 증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무조건 단일면 하나가 나와. 인정? 그리고 여기도 뭐야? 무조건 단일근이야. 근데 얘는 그나마 상쇄가 가능해. 뭘로? 얘로. 여기도 x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는 x라는 단일근이 있지만 얘는 단일근 취급 아니야. 중근 취급이야. 부호 안 바뀌는. 됐지? 그럼 내가 원하는 요 그림에서 여기서 단일근 하나 나와갖고 얘 자리는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서 절대로 단일근이 나오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그려줘야 돼? 내가 a의 값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 a의 값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감소를 하더라도 단일근이 나오지 않는다.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 중근까지. 중근이야. 중근까지 도로까지는 내릴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도 부호 변화 안 일어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10을 이제 어떻게 써야 돼? 10을 이제 어떻게 써야 돼? 뭘 이용하면? 도함수의 적분값은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다를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가 내가 원하는 식인 거잖아. 맞지? 그거를 이렇게 한번 몰아보자. 얘는 0부터 1까지 증가했어. 얼마만큼? 이 새끼의 넓이만큼. 근데 얘가 1부터 A까지의 넓이만큼 이렇게 감소를 할 텐데 얘의 증가량이랑 얘의 감소량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증가량이 더 크면 되는 거잖아. 맞지? 난 이렇게 생각했어. 0부터 A까지 얘를 한 번에 적분을 했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얘 넓이가 S1이고 얘 넓이가 S2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건 S1과 S2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 증가량이 더 많고 감소량이 작아서 증가량이 많고 감소량이 작게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fx는 뭔데? 정리해야 돼. 이거 정리가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씨발 까먹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얘 적분하면 얘는 a에 대한 몇 차씩 나와요? 4차식이 나오겠지. 그 4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사실 잘 들어. 나는 a의 최대값 구하고 싶거든. 니네 입장에서 a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겠어? S1과 S2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이겠죠. 얘가 접할 때겠지. 사실 답을 쉽게 구하고 싶다면 이 새끼 0 되는 순간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얘 정리하게 되면 뭐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12분의 1 x 4제곱 a 4제곱 더하기 2분의 1 a 제곱은 0 이거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a 제곱 날려 이 12를 곱해줘.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 여기 0 뜨더라. a가 뿔마 루트 6인데 a는 양수니까 답이 루트 6이다. 답이 4번이다. 뜨더라.
됐어요. 언제 다 하지? 네 문제 남았지? 13번 버리고 세 문제만 더 하자. 알겠지? 그만 쉬었다 합시다.